네. 이게 지금 그 신라젠 이야기는요. 우리가 방송으로 그 당시에 검찰의 난 때 언급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검찰이 신라젠을 꺼내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MBC 이건 단독이지만 그 당시 우리 방송에도 나간 이야기예요. 검찰이 지금 신라젠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최근에 채널A 기자와 검찰이 그러니까 그 모종의 작업이 사실상 들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사실 저 알릴레오 보는데 유시민 이사장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계좌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뭔가 자기를 캐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근데 그게 몇 달 전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12월 24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많은 댓글창에는 뭐지 조금 앞서가시는데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몇 달 후에 지금 현실화된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은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반박을 했던 자가 그 진 박사죠. 진석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언론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진중권 이야기를 잠깐 뭐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용하고 있던 언론들이요 이런 짓거리를 해요. 조선일보 진중권 MBC는 사회적 흉기 툭하면 권력과 한 팀 돼. 중앙일보 진중권 MBC 사회적 흉기 툭하면 권력과 한 팀 거슬린다. 국민일보 진중권 사회적 흉기 되어버린 느낌 MBC 비판. 한국일보 진중권 MBC 보도에 연일 프레임 주장 사회적 흉기됐다. 뉴시스 진중권 MBC 사회적 흉기된 느낌 툭하면 권력과 한 팀. 머니투데이 진중권 MBC는 사회적 흉기 속이 빤히 보인다. 한국경제 진중권 MBC 툭하면 권력과 한 팀 대 윤석열과 끝까지 버티시라. 뉴스원 진중권 윤석열 끝까지 버텨야 윤 잡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MBN 진중권 MBC는 사회적 흉기 돼버린 느낌 무슨 뜻?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거든요.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황이나 이 어떤 전개상 검찰과 채널A가 공모해서 사실 이건 정치 공작도 어마어마한 공작이거든요. 그냥 게이트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MBC 단독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뭔가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논란을 완전히 물타기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과 뭐 이런 거를 MBC가 죽이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앞에 언론사 말씀하시고 제목 말씀하셨잖아요. 헤드라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듣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앞에 언론사 구분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뒤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검찰에서 언론사를 통칭해서 편집국장님이 앉아 계신다. 검찰에 편집국장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오더를 다 내린다. 모든 언론사를 향해서.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는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끌어올라올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 총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막아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총선 상황이 아니면 분명히 국회에서 그 특검을 도입해야 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국회가 실은 총선 채비 때문에 아무것도 실은 업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구조인데 그나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검에 그 감찰을 요구한 것 자체로 조금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그 새로 6월 달에 입법부가 구성되면 아니면 그 전에 총선 이후라도 그 20대 국회에서 그 검찰에 대해서 다시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그 최소한 국정조사 그 이후에 새로 21대에서는 특검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럴 만한 대형 사건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총선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총선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거 해줘야 될 시기가 3월 말까지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유시민을 치면 친문은 총선 끝나면 친문이 몰락할 거다. 그러니까 찍소리 못 낼 거다. 근데 그 워딩 중에 다 나왔어요. 이제 본인들의 계획을 워딩으로 그냥 자기는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썩 스마트한 기자는 아닌 것 같은 게 유시민이 1번이다. 1번으로 치는 거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뒤에 2번, 3번, 4번, 5번이 쫙
대기돼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아이고 고프나님도 가네요. 몇 번쯤 되실까요? 몇 5번쯤에 5번? 있을 것 같은데. 나 반문할까? 네, 아이고, 우리 황 작가님은 아까 하신 말씀을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 박사가 아니고 진 석사래요. 아 죄송합니다. 진 박지를 잘못 얘기했네요. 진 박지를. 예. 여러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지금요 그 일단 법무부가 진상조사 뭐 이런 비슷한 걸 일단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찰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감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상조사를 했더니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대검찰청 쪽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채널A 기자 편지에 윤석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석열의 최측근 그리고 실제로 최측근이라고는 한동훈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어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검찰과 채널A에 집요하게 요구를 할 거예요. 진짜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사칭한 거라면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그 사람을 수사를 하든가 조사를 하든가 고소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안 벌어지고 있으면 벌어져야만 되는 상황이고 채널A는 실제로 그 MBC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이철 대표 측이 채널A 기자한테 접근해가지고 사실 감형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철 대표 측 그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을 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뭐 일종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채널A가 그 기자 이동재의 그러니까 일탈 행동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뭔가 징계를 하든가 뭐 퇴사를 시키든가 또는 자기 회사에 먹칠을 했으니까 뭐 고소고발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검찰도 관계가 없다면 이동재를 법적인 조치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유착 관계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검찰 수뇌부가 여기에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이동재에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소명하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자기들이 자신이 있다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의 판도를 보면 MBC 하나만 지금 그 진실을 보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반대쪽에 서서 덮으려는 즉 검찰 쪽에 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한테 예를 들면 언론이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특종 하나 줄게. 거기에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대검에 있는 기자실에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다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 알지? 하나 내가 특종 줄 수 있어? 그러면 요즘 이제 그 클릭 수가 그 신문사에 존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지금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뭐 자유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언론사를 이용해서 언론 작업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지금 80년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진중권은 저쪽에 의해서 잘 써먹혀요. 그러니까 동양대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중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천하의 배은 망덕한 놈이에요. 잘 써먹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본인의 인지도와 대중성을 위해서 써먹는 걸 수도 있어. 낄 때 안 낄 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자기 주관과 철학을 갖고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내가 진중권이 처음에 이게 참전했을 때부터 항상 했단 말이에요. 진중권에게 검찰 비판은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근 몇 년간 그 뭐 이 정부 기관 신뢰도 조사 같은 거 가끔씩 나오거든요. 꼴찌가 검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으로 어떤 자신의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했던 자들인데 검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검찰 편만 들고 있잖아요. 이건 지식인도 아니고 이거 사꾸라도 아니고 얘는 진중권 자체는 그냥 저쪽에 의해서 진중권도 저렇게 말하는 거 봐. 이렇게 써먹힌다는 얘기예요. 한때 그 유시민 작가가 본인을 그 좀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지식 장사꾼 혹은 지식 소매상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본인이 대표로 나와서 토론 같은 거 나갔지만 그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그 토론 같은 거 할 때 그 전달 태도가 너무도 우리랑 좀 안 맞거든요. 싸가지가 없지. 네. 그러니까 원체 싸가지고 근데 저는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잘 팔릴 만한 곳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진보 진영은 그 자기한테 열광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는 스타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는 넘사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김어준 총수라는 자기보다 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절대적 지지를 받는 털보가 있어서 좀 억울한 거죠 본인은. 진중권 털이 없고.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조국한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인물이나 뭐 인기나 모든 걸로 다 이렇게 눌렸었는데 자기가 이제 밖에 나와서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세상이 이거 안 알아주는 겁니다. 안 알아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너무 일찍 안 거죠. 진중권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털에 대한 열등감인가? 남자들 약간 무모한 사람들이 있거든. 아 이게 털이 많이 나서요. 제가 어제 넌센스 퀴즈로 했는데 갑자기 털이 많이 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모자란 놈이라고 그래요. 이건 30초 이상 나가면 저질이 되는 거예요. 모자란 놈 들으면 재밌는데 털이 자라서 모자란 놈이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논란은 진짜 이런 거예요. 진중권이 끼어드니까 갑자기 빈정이 확산하는 거야.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아니 그 왜 끼어드냐면은 지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언론이 다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다 받아 써주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영향력을 본인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호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호기를 왜 놓쳐요? 아니 그러니까 해야죠. 문제는 아까 제가 네. 읽어드린 것처럼 MBC 특종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MBC가 보도했다고 안 하는 놈들이 MBC 특종이 딱 터지니까 일반 언론들 태도는 그런 거였어요. MBC와 채널A의 공방, 논란 이렇게 가더니 진중권이 말 한마디를 페이스북 같은 데 툭 던지니까 그거 일제히 받아 쓰는 형태. 그러니까 진중권의 쓰임새는 딱 그거예요. 야 진보 논객 최고의 논객이라는 진중권도 저렇게 말하고 있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진중권을 써먹고 있거든요. 여기 지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말이 맞지를 계속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취재 윤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채널 A가 그 MBC 보도에 대한 반론으로 그날 당일날 자기들 뉴스에서 MBC 취재 윤리를 거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게 몰래 카메라 찍듯이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취재 윤리라고 따지면은 그보다 어마어마한 이들의 취재 윤리를 욕하는 뉴스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채널 A한테는. 아니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어디다 대고 그 주둥이에 그 단어를 담냐고. 아니, 저는 그렇게 평소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럼요. 너무 저속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채널 A가 감히 취재 윤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와 얘들이 정말 우기구나. 그러니까 기자들이 발로 네. 취재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들이 침 흘리고 있다가 파블로 개처럼 그냥 먹이 하나 던져주면 헥헥거리면서 그렇지.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게 특종 많이 하고 상 받고 그러면서 또 승진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언론들이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가서도 맨 처음에 그 일본말 쓰겠습니다. 사스말이라는 거 할 때 경찰서에 가서 일선서에 가서 그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제 기자 뭐 딱지 수습한 놈이 경찰서장 가서 방 문 차고서 야 서장 너야 나와 뭐 이러면서 한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권위에 짓눌리지 않겠다라는 표시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왜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제를 심하게 해야 될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 길들여져 있는 겁니까? 총장실 가서 왜 그거 안 해? 발로 차고 총장 나와 이거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소리시고요. 뭘 기대해 그 놈들한테.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 채널 A 기자가 이제 나는 딱 그 구조를 봤거든요. 조폭 두목이 있고요, 행동대장이 있고요, 심부름한 양아치가 있어요. 두목은 윤석열이고 행동대장은 한동훈이고 이동재 채널 A 기자는 양아치인 거죠. 가서 딜 시킨 거잖아요. 총선 때 영향을 주겠다. 지금 그 채널 A 기자의 편지에도 윤석열이 등장을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물론 논란거리는 논란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지만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동재는 한동훈의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직접. 실제로.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한동훈은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명을 막 말씀하십니까? 어때요? 저는, 나 2판 4판이야. 5번이니까 5번. 잘해봐야 뭐. 그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계속 같은 질문하는 거에 검찰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뭐 나라고 새삼스럽게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이 답해야 되는 문제는 그거라니까요. 이게 윤석열이 억울하거나 그러면
한동훈한테 너 나 판 적 있냐? 라고 물어야 되고요. 그렇죠. 한동훈은 내한테 너 나 팔았냐고 물어야 되고요. 이 그렇죠.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이 모든 것을 그냥 입 쳐닫고 있을 게 아니라 상황을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든지 한동훈의 일탈 행위였다라고 하든지 그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아니 대변인 도서 뭐 합니까? 이럴 때 빨리 발표해줘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왜냐면은 본인들이 입을 담음으로써 그 확인되지 않은 이런 국민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지금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가장 쉬운 논리가 뭐냐면 가장 좋은 논리가 팩트입니다. 팩트를 그냥 자기들이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총선 끝나면 친문은 몰락한다. 찍소리 못 낼 거다. 이게 채널A 기자가 했단 말이에요. 채널A 기자가 정말 검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목소리를 조작해서 들려준다거나 대화하는 대화 록을 보여준다거나 이게 했다면 얘는 검찰이 바로 직접 찍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채널의 이동재가 지금까지 썼던 기사들을 쭉 봤거든요. 진짜 검찰발 뉴스들이에요. 조국 장관 그 국면일 때. 그랬던 놈이니까 유착 연관성을 이야기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고 사실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에 이 접근해가지고 사실 단독이라면 얻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총선이 민주당이 져야만 공수처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고 실제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지면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단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이게 윤석열 관련해서 뭐 장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수처에 수사 못하게 되는 다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측근이란 놈의 아는 채널A 기자 이 구조가 민주당이 망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자의 독창적인 그 워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검찰 수뇌부 지금 윤석열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던 얘기를 이동재가 전해 들었고 그 내용을 그냥 그 기사화하거나 아니면 전달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끝나면 아니면 총선 무렵부터 문재인 정부는 이제 몰락하게 돼 있다. 이거 이제 검찰이 그리고 있는 구도죠. 그리고 실은 검찰은 총선에 거의 개입하는 구조로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그 언론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윤석열이 답해야 돼요. 한동훈이 뭐 일개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이나 윤석열 쪽은 뭐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하겠지 처음 시작은. 일개검사 그러면 너무 개로 이보세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할 때 조금 좀 확 말하자면 네. 윤석열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입장에서의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진짜 윤석열 총장 차원의 어떤 정확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해원 검사가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나도 기자로부터 어떤 기자로부터 내가 지금 감사 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감찰 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확인 전화를 받았다라는. 자, 일선 검사도 저도 어떤 기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왜 언론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죠라는 의문을 지금 그 조직 내에서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직의 수장이 자, 이 부분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검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한겨레에 그 윤석열과 별장 요 보도했을 때 어떻게 즉각 대응했죠? 아유, 굉장히 빠르시던데. 바로 즉각 대응했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은 즉각 대응해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 최측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윤석열이 이번 총선판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해야 되고 윤석열 자체도 물론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빨리빨리 의혹을 해소시켜줘야지 이게 총선 끝날 때까지 공방으로 가면 안 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떳떳하다면 최대한 빨리 자기 입장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본인이 굉장히 만약에 정말 억울하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윤 총장께서. 예.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하셨고 그 감찰해라 이렇게 대검에 그다음에 이래서 실은 그 제3의 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우리가 그 DJ 때부터 외쳤던
공수처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공수처 설치가 지금 될까 말까 지금 거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공수처를 좌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걸려서 지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건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었고 압력이 있었겠습니까? 검찰로부터. 근데 그걸 뚫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민주당이 너무 물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리 없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작년 그 공수처법 그 통과라는 게. 역사적 사건이지. 네. 우리가 같이 환호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운영이 되는 건데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큰 혼란이나 지금 좌절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아버렸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들켜버렸네. 어쨌건 지금 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요. 유한무야 물타기하고 조중동은 MBC와 채널A의 공방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고 진실이 오리무중이 된 채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리하자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은 검찰은 이동재를 즉각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검찰에 목치를 했으니까 예. 이거는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한 거니까 검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